노후 전원생활 이것만 피하면 성공입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집 10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전원생활을 지켜줄 핵심 정보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인생의 황혼기를 자연과 벗하며 보내는 전원생활은 많은 분들의 로망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지만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이 꿈이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집 10가지 유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명심하신다면 실패 없는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읍내와 멀리 떨어진 외딴 집은 피해야 합니다. 전원생활의 로망은 한적함에서 오지만 너무 외진 곳은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나니 홀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없느니라. 이는 집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병원, 은행,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갈 때마다 왕복 몇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면 전원생활의 평화로움보다는 고립감과 불편함이 커질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므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에 의료시설이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대중교통이 없는 집은 재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자가용에만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어려워지거나 불가피하게 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막히지 않는 법, 길이 끊기면 고통이 따르느니라.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곳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칫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객이 찾아오기도 어렵고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 날에는 외부와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손주들이 찾아오고 싶어도 교통 불편 때문에 망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족 및 사회와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사지에 위치한 집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조망을 위해 언덕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지만 경사가 심한 곳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함은 고요함에서 오고 고요함은 흔들림 없는 곳에 있나니 경사진 곳은 눈이나 비가 올 때 낙상 위험이 커지고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체력 소모가 큽니다. 또한 차량 진입이나 주차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빙판길로 인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경사도 일상생활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평지이거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관리하기 어려운 넓은 마당이나 텃밭이 딸린 집은 피해야 합니다. 전원생활의 환상 중 하나는 넓은 마당에서 여유롭게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기르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상은 현실이 되면 고된 노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고통을 부르나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라. 너무 넓은 마당이나 텃밭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체력을 요구합니다. 잡초 뽑기, 잔디 깎기, 농작물 관리 등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작업들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관리가 소홀해져 마당이 황폐해지거나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고려하여 적당한 규모의 마당이나 텃밭을 가진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오래된 낡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은 지 오래된 낡은 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나니. 낡은 집은 난방 효율이 떨어지거나 수도관이나 전기 배선 등의 노후 문제, 심지어는 곰팡이나 해충 문제 등 다양한 숨겨진 문제들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 끝없는 비용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비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거나 신축에 가까운 집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경제적이고 정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6째, 지대가 낮아 습한 지역의 집은 피해야 합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습한 곳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넘치면 독이 되나니 지대가 낮아 습기가 많은 지역의 집은 여름철 곰팡이와 벌레의 문제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곰팡이는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고 습기는 집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 위험이 있어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주변 배수로와 지형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가 온 뒤에 방문하여 물 빠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선 건조하고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한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7째,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외지인 마을의 집은 재고해야 합니다. 전원 생활은 종종 고독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존재하기는 어려우니 인연의 소중함을 알라. 지역 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는 분위기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농귀촌 실패 사례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나 소통 부재입니다. 기존 주민들과의 어울림이 어렵고 외지인들만 모여 사는 신생 마을의 경우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텃세도 문제지만 아무런 교류 없이 고립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전원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전에 마을 분위기를 탐색하고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째, 지나치게 인적이 드문 곳의 집은 피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선호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외진 곳은 방법 문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니 늘 경계심을 잃지 말라. 주변에 이웃이 거의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만 거주하는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외부인의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웃이 있고 마을 전체가 서로를 살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실제적인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9째, 과도한 투자 비용이 드는 집은 피해야 합니다. 전원 생활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은퇴 후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잠시 머무는 것이나 마음의 평화는 영원한 것이니라. 너무 비싼 집을 구매하여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소진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주택 구매 비용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그리고 이사 비용, 가구 구입비 등 예상치 못한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에 과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꾸준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압박은 전원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10째,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진입로 문제가 있는 집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막히면 어느 곳에도 도달할 수 없나니 시작을 살피라. 지적도상 맹지는 사유지나 국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주변 토지, 소유주와 복잡한 협상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가 너무 좁거나 포장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어렵거나 겨울철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은 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며 나중에 집을 다시 팔 때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집 10가지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막연한 환상보다는 현실적인 고려와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전원 생활을 보장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전원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